쪽팔리기 전에 꺼져 아저씨. 내 이름은 이강민. 51살이고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12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 지금 내 앞에서 근육을 자랑하는 저 젊은 녀석은 그 근육이 자기를 위험한 남자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름은 윤성호. 지난 석 달 동안 내 아내 최서아의 퍼스널 트레이너로 일했다. 개인 레슨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이상한 시간에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남편이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관심이었다. 나는 파워 피트니스 헬스장 입구에 서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젊은 놈들의 특유의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로 그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 퇴근 시간의 헬스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공기는 땀 냄새와 값싼 소독약 냄새, 그리고 한계에 부딪힌 몸들이 내뿜는 날카로운 에너지로 무거웠다. 직장인들은 러닝머신과 자전거 위에서 하루의 스트레스를 태우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프리웨이트 존에서 서로에게 몸을 과시하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전자음악 비트 사이로 힘겨운 신음소리를 내뱉었다. 마치 폭풍우 구름이 수평선에 몰려들듯 모두가 다가오는 충돌을 예감할 수 있었다. 대화 소리가 잦아들고 운동 속도가 느려졌다.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당신은 그 여자를 감당할 깜냥도 안 돼. 윤성호의 목소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룸 전체에 연극적인 오만함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관객을 원했다. 자기 아내 하나 만족시키지 못하는 늙은 남편을 자신이 어떻게 망신 주는지 모두가 봐주길 원했다. 그의 눈은 손쉬운 승리를 예감하며 반짝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비어있는 벤치프레스로 걸어가 앉았다. 갈라진 비닐 커버가 등에 차갑게 닿았다. 나는 천천히 신중하게 작업화 끈을 풀기 시작했다. 가죽끈은 낡았지만 내가 인생에서 선호하는 모든 것들처럼 믿음직스러웠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적이었고 내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의식과도 같았다. 윤성호가 나를 따라왔다. 그는 내 침묵을 궁지에 몰린 동물의 두려움, 약함의 표시로 해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대담해졌다. 서아 씨한테 당신 얘기 다 들었어. 그는 거울에 자신의 가장 멋진 옆모습이 비치는 곳에 자리를 잡고 말했다. 어떻게 몸이 예전 같지 않은지, 어떻게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하는지. 헬스장 회원들이 우리 주위로 반원을 그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아마 주머니에서 이미 핸드폰을 꺼내 녹화할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사랑하니까 젊은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한 수 배우는 나이든 남자, 이야기는 저절로 쓰일 것이고 그는 영웅이 될 터였다. 나는 오른쪽 부츠를 벗어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고무 밑창이 바닥에 닿는 부드러운 소리는 점점 고조되는 긴장감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윤성호는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점점 늘어나는 관중을 위해 자신의 연기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가 근육질 몸매를 가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아마 하루 2시간씩 저 몸을 유지하고 클린 식단을 지키고 온갖 보충제를 챙겨 먹겠지. 강해 보이는 것과 진짜 강한 것의 근본적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나 감명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건강의 지표들 말이다. 마지막 기회야, 아저씨. 윤성호가 액션 영화의 상투적인 장면처럼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말했다. 지금 가면 나중에 서아 씨가 당신에 대해 물어볼 때 내가 좀 봐줄지도 모르지. 관중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왼쪽 부츠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관중은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들은 액션을 원했다. 젊음이 나이를 만났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경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사실이었다. 윤성호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순간 그는 이미 패배한 것이었다. 전쟁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나는 신발끈을 다 묶고 나서야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를 쳐다봤다. 거울 속에서 내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할 말 다 했나, 애송이? 서아와 나는 15년 전 내가 군대를 막 전역하고 민간인 생활에 다시 적응하려 애쓸 때 만났다. 그녀는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다. 언제나 프로페셔널했고 연습한 미소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자신감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훈련받은 내가 깊이 부러워할 만한 인내심으로 까다로운 고객들을 다루는 방식에 끌렸다. 우리는 2년 후에 결혼했고
도시의 혼돈에서 벗어난 안식처인 서초동에 집을 샀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군대는 내게 상황을 읽는 법, 아주 작은 변화라도 패턴이 바뀔 때를 감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서아의 패턴은 몇 달 전부터 변하고 있었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전에는 입지 않던 노출이 더 많은 새 옷을 샀으며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한 번은 저녁 식사 중에 부드럽게 그 점을 언급했다. 그녀는 중년의 몸매 관리 목표, 다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나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윤성호라는 이름은 미묘한 침투처럼 우리 대화에 서서히 등장했다. 처음에는 헬스장의 새로운 트레이너로, 그 다음에는 성호 씨가 이 운동이 엉덩이에 더 좋대 라는 식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단지 운동 스케줄 조정이라고 주장하는 심야 문자 메시지의 발신자로. 나는 적대적인 영토에 충분히 오래 머물렀기에 누군가 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3주 전 나는 서아가 운동해야 할 시간에 차를 몰고 헬스장을 지나갔다. 그녀의 차는 주차장에 없었다. 그날 밤 내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아침 운동으로 바꿨는데 말하는 걸 잊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헬스 가방은 우리 침실 옷장에 그대로 있었고 그녀는 땀 냄새가 아닌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다. 그때부터 나는 전투 지역에서 반군의 움직임 패턴을 관찰하던 방식 그대로 정말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서아는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했다. 헬스장에서 샤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말이다. 저녁 식사 중에는 핸드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다. 새롭고 의미심장한 습관이었다. 작지만 일관된 신호들, 그것들은 진실로 이끄는 빵 부스러기였다. 어제 나는 그들이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헬스장도 운동 시간도 아니었다. 서아는 윤성호가 한 말에 웃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아내가 퍼스널 트레이너를 만지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그의 팔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길 건너편 차 안에서 에어컨 때문이 아닌 차가움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나는 볼 만큼 봤다. 윤성호는 아마도 자기가 나이 많고 결혼한 여자의 관심을 끈 첫 번째 젊은 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신의 젊음과 근육이 내가 세월과 함께 잃어버린 어떤 우위를 자신에게 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특수부대 훈련이 단지 체력 단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것은 인내, 전략 그리고 저기 스스로의 실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도록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양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경고 신호는 몇 달 전부터 있었지만 나는 무시했다. 확인해야 할 때 신뢰했고 의심이 유일하게 정당한 반응일 때 서에게 선의의 해석을 해주었다. 내 잘못이었다. 하지만 윤성호의 실수는 더 컸다. 그는 이 일을 개인적인 문제로, 공개적인 문제로, 존중의 문제로 만들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제대로 묶인 부츠가 발목에 익숙한 지지력을 주었다. 이제 윤성호는 여전히 관중에게 말을 걸며 젊고 자신감 넘치는 수컷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아저씨? 윤성호가 가슴을 부풀리며 물었다. 뭐라도 할 거야? 아니면 집에서처럼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을 거야? 마지막 말은 다른 의미로 와닿았다. 상처가 돼서가 아니라 내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우리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 둘만 알아야 할 세부 사항을 공유하며 나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무심한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나를 공격할 탄약을 쥐어준 것이었다. 나는 신발끈 묶는 것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뚜둑 소리를 내며 등을 펴는 시간을 가졌다. 윤성호는 그것을 뻣뻣함, 나이가 나를 따라잡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반쯤 맞았다. 나는 51살이지 25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세월이 헬스장, 운동으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는 점이다. 성호 씨,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고르게 유지하며 말했다. 내가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혹은 필요한 폭력에 앞서 사용하던 어조였다. 내 아내를 트레이닝한 지 3달 됐지. 그는 포식자처럼 웃으며 마침내 내가 그의 게임에, 그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맞아.
그리고 한마디 하자면 그녀는 운동에 정말 열심이었어. 헬스장 관중은 그 노골적인 암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윤성호는 그 순간을 즐기며 관중을 향해 근육을 살짝 과시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 그들의 관심을 양분 삼아 나의 굴욕을 자신의 개인 브랜드 스토리의 일부로 만들고 있었다. 열심이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반복했다. 그거 좋네. 서한은 항상 시작한 일은 끝을 보거든. 내 말투에 무언가가 윤성호를 아주 잠깐 망설이게 했다. 그의 눈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그는 더 큰 오만함으로 그것을 감췄다. 당신도 좀 배워야 할 거야, 아재. 여자를 계속 흥미롭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말이야. 나는 헬스장을 둘러보며 재빨리 전술적 상황을 파악했다. 43명이 지켜보고 있고 대부분 핸드폰을 들고 있으며 비상구는 2개, 하나는 윤성호 뒤에, 다른 하나는 내 왼쪽에 있었다. 윤성호는 발끝으로 서서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었다. 유튜브 영상으로 싸움을 배운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헬스장 복서의 자세. 보여주기에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끔찍했다. 내가 12년 동안 특수부대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성호 씨? 나는 어깨를 돌려 풀며 물었다. 인내심, 그리고 행동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는 법. 윤성호의 미소가 더 넓어졌다. 특수부대? 잘났네. 그럼 나는 배트맨이겠다. 관중은 다시,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다. 윤성호는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늙은 황소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준비가 된 젊은 황소. 그는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리를 좁히며 아마도 내 셔츠 멱살을 잡거나 카메라를 위해 나를 좀 밀쳐서 바이럴 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미소를 지었다. 들어올 때부터 짓고 있던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다. 다른 미소였다. 우리 부대원들이 적의 시설을 습격하기 직전에 보곤 했던 그 미소. 계획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이 곧 시작될 것임을 의미하는 그 미소였다. 한 가지는 네가 맞아, 성호야. 나는 그가 전투 자세로 인식하지 못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이건 이미 끝났어. 그는 첫 주먹을 날렸다. 예측 가능한 오른손 훅이었다. 헬스장에서 키운 온 힘을 실어 43명의 증인과 그들의 핸드폰 앞에서 내 턱을 노렸다. 불쌍한 녀석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윤성호의 주먹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게 다가왔다. 순수한 힘만 있고 기술은 없었다. 나는 몸의 중심을 왼쪽으로 살짝, 불과 몇 센티미터 이동했고 그의 주먹이 내 귀를 스쳐 지나가게 했다. 그가 일으킨 바람이 나를 스친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그의 추진력은 그를 앞으로 쏠리게 했고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장 부드럽게 밀어주며 그를 도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내 옆을 지나가 웨이트렉에 가슴을 부딪혔고 20kg짜리 원판들이 천둥처럼 헬스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관중은 놀란 웃음과 감탄사가 뒤섞여 폭발했다. 윤성호는 재빨리 일어섰다.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졌고 자신의 첫 굴욕을 누가 찍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실상 모두가 찍고 있었다. 운 좋게 피했네, 아저씨. 그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불확실성이 싹 트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건 그가 마음속으로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그랬을까?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양손은 편안하게 옆에 둔 채 물었다. 윤성호는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낮은 태클을 시도했다. 영화처럼 싸우는 다른 근육질 남자들에게는 잘 통했을 법한 미식축구 동작이었다. 나는 그가 도착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다. 마지막 순간에 길을 비켜섰고 그의 추진력을 이용해 그를 로잉 머신에 정면으로 쳐박았다. 그의 몸이 금속에 부딪히는 소리는 둔탁하고 만족스러웠다. 윤성호는 패드가 깔린 좌석에 튕겨 나왔다가 바닥에 세게 넘어졌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는 이제 헝클어졌고 그의 눈에서는 자신감 대신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손과 무릎으로 몸을 지탱하며 간신히 말했다. 내 움직임이 뻔히 보여. 나는 조용히 가라앉은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주먹을 날리기 직전에 오른쪽 어깨를 내리고 태클을 시도하기 전에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아주 기본적인 실수야. 헬스장은 핸드폰 녹화 소리 외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침묵에 휩싸였다. 윤성호의 굴욕은 모든 각도에서 기록되고 있었고 그의 알파메일 이미지는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것이 관중에게 약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만 움직이고 남자답게 싸워. 그는 좌절감에 목이 맨 채로 소리치며 다시 돌진했다. 이번에는 내가 그의 손목을 중간에 잡아챘다. 그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 레그프레스 머신에 부딪히게 했다. 그는 옆으로 부딪혔고 충격음이 고무 바닥을 통해 울려 퍼졌다. 이제 2명의 회원이 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마 소셜미디어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을 터였다. 윤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딱 붙는 운동복 셔츠 위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자신감 넘치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지고 좌절감과 점점 커지는 공포의 가면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그가 서아의 남편 앞에서 기대했던 손쉬운 승리가 아니었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는 잘린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다그쳤다. 12년간 특수부대, 나는 참을성 있게 상기시켜 주었다. 넌 내가 그 말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지. 윤성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자신이 계산을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저 관중 앞에서 모든 것이 녹화되는 상황에서는 네가 과거에 뭐였든 상관없어. 그는 내뱉었다. 넌 이제 그냥 늙은이야. 그는 다시 내게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맞았다면 내 머리가 날아갔을 격렬하고 무분별한 주먹이었다. 대신 나는 몸을 숙여 그의 팔이 내 위로 지나가게 하고 그를 프리웨이트 섹션 쪽으로 가볍게 밀었다. 윤성호는 덤벨렉에 부딪혔고 10kg와 12kg짜리 덤벨들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회원들은 맞지 않으려고 흩어졌고 윤성호의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들의 불안한 웃음소리는 커졌다. 그냥 바닥에 누워있어, 애송이. 나는 거의 아버지 같은 조언처럼 제안했다. 너 지금 네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윤성호는 더 이상 이성을 듣지 않았다. 헬스장의 왕으로서 그의 완벽한 명성은 실패한 공격 하나하나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단 한 대라도 맞춰야만 했다. 그는 바닥에서 7kg짜리 덤벨 하나를 집어들고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내게 다가왔다. 관중은 일제히 숨을 헐떡였다. 상황이 창피한 수준을 넘어 위험해진 것이다. 그때 나는 장난을 멈췄다. 윤성호가 덤벨을 휘두를 때 그의 손목을 잡고 고급 전투 훈련에서 배운 신경 다발에 압력을 가했다. 그의 손가락은 즉시 감각을 잃었고 덤벨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흉기를 사용한 폭행 미수. 나는 43명의 증인 앞에서 그의 손목을 잡은 채 낮지만 침묵 속에서 똑똑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 길로 가고 싶은 거 맞아? 윤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내 소나기는 강철 같았다. 12년간의 군사훈련대, 3년간의 미용을 위한 헬스장 운동, 상대가 되지 않았다. 놔줘. 그는 마침내 싸울 의지를 잃고 속삭였다. 나는 그를 놓아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윤성호는 감각 없는 손을 가슴에 안았다. 이 모든 소동을 시작했던 오만함은 순수한 공포로 대체되었다. 내가 특수부대에서 진짜로 뭘 배웠는지 알고 싶어. 성호야.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물었다. 사람을 읽는 법, 위협을 식별하는 법, 그리고 누군가 적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을 때를 알아채는 법. 헬스장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다. 배경 음악마저 음소거된 듯했다. 봐봐. 나는 3개월 동안 너와 내 아내를 지켜봤어. 나는 그의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을 이었다. 운동 시간이 아니었던 커피숍 만남, 운동 스케줄에 대한 심야 문자 메시지들, 서아가 하루에 2번씩 샤워하고 저녁 식사 때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한 방식까지. 윤성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유령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 대화가 공개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서아가 우리 사생활에 대해 얘기했지, 안 그래? 나는 다그쳤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 요즘 얼마나 무심했는지, 우리 결혼 생활의 불꽃이 어떻게 꺼졌는지. 윤성호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관중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핸드폰은 여전히 그의 모든 말, 이마에 땀방울 하나하나를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 목소리에 실린 무게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내가 그녀의 어머니 항암 치료비를 내기 위해 그렇게 오래 일했다는 사실이야. 내가 암 전문의를 알아보고 건강보험을 조율하고 장모님께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느라 무심했다는 거지. 침묵이 길고 무겁게 이어졌다.
윤성호의 숨은 짧고 공황 상태였다. 서아는 아직 이 사실을 몰라. 나는 계속했다. 모든 게 정리되면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거든. 하지만 있잖아. 이제 그녀가 우리 둘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핸드폰을 꺼내 서아의 번호를 찾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조용한 헬스장에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 씨. 서아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약간 피곤했다. 지금 사무실에서 나가는 길이야.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파워 피트니스 헬스장이야. 나는 윤성회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당신 트레이너랑 얘기 좀 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긴장감이 손에 잡힐 듯 했다. 그건 내가 설명할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말을 끊었다. 여기 성호 씨가 아주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 당신이 몸매 관리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운동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다 말해줬다고. 윤성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에 대고 아니야라고 속삭였다. 강민 씨, 제발. 서아의 목소리는 이제 긴장으로 가득했다. 내가 거기로 갈게. 우리끼리 얘기하자. 사실 우리 얘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나는 말했다. 우리 둘 다 성호 씨가 마침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어떻게 다른 남자의 여자를 빼앗을 만큼 대단한 남자인지 설명해주던 참이었거든. 그렇지, 성호 씨? 윤성호는 헬스장 바닥에 그대로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관중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고 그의 완전하고 철저한 굴욕의 매 순간을 핸드폰에 담고 있었다. 서아, 나는 계속했다. 당신은 새 헬스장을 찾아봐야 할 거야. 그리고 성호 씨, 당신은 아마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 할 거고.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윤성호는 이제 출구 쪽으로 물러나고 있었다. 그의 명성은 폐허가 되었고 자신감은 산산조각났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와 끝내지 않았다. 어디 가, 성호야? 그가 헬스장 정문에 다다랐을 때 내가 물었다. 날 망신 주겠다며. 그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차에 멈춰섰다. 무너진 명성과 상황을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 갇혔다. 관중은 여전히 녹화 중이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끝났어.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나 좀 내버려둬. 끝났지.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네가 계획했던 방식은 아니지. 내가 다가가자. 윤성호는 유리문에 등을 기댔다. 20분 전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던 자신감 넘치는 트레이너는 이제 겁먹은 아이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방금 모두가 찍은 이 영상들 벌써 인스타그램, 틱톡, X에 올라가고 있을 거야. 요즘 소셜미디어는 빠르거든. 윤성호의 눈은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는 핸드폰들로 향했다. 그는 문제의 실제 규모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의 모든 헬스장은 윤성호에 대해 알게 될 거야. 51살 남자에게 처참하게 발린 퍼스널 트레이너. 나는 말을 이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주먹 한 방 제대로 날리지 못한 녀석.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는 약하고 절망적인 비난을 속삭였다. 아니 애송아, 네가 스스로 함정을 팠지. 나는 네가 목맬 밧줄을 줬을 뿐이야. 관중은 이 상황을 사랑했다. 윤성호의 몰락은 모든 각도에서 기록되고 있었고 그의 터프가이 페르소나는 영원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성호야, 나는 덧붙였다. 내 고용 계약서나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야. 대부분의 제대로 된 헬스장에는 결혼한 고객과 잠자리를 갖는 트레이너에 대한 도덕성 조항이 있거든. 이런 종류의 스캔들이 공개되면 사업에 아주 안 좋단 말이지. 윤성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위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깨달음이 그를 덮쳤다. 그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제발. 그가 말을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결과라는 것의 문제점은 성호야 제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선택했잖아. 넌 다른 남자의 여자를 빼앗을 만큼 대단한 남자가 되고 싶었고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싶어 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할 거야. 나는 옆으로 비켜서며 그가 문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공짜 조언 하나 해줄게. 나는 말했다. 다음에 누군가의 것을 훔치고 싶거든. 먼저 네가 어떤 종류의 남자를 상대하고 있는지부터 확실히 파악하도록 해. 윤성호는 필사적으로 탈출하기 위해 문손잡이를 더듬었다. 하지만 그가 나가기 전에 서아가 입구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달려오느라 붉고 땀에 젖어 있었다. 강민 씨, 잠깐만. 그녀가 말을 시작하다가
윤성호의 상태를 보고 멈췄다. 그의 터진 입술, 헝클어진 머리, 완전히 패배한 눈빛. 무슨 일이야? 그녀는 나와 그를 번갈아 보며 다그쳤다.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다움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려 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계획대로 잘 안 됐지만. 서아는 우리 사이를 오가며 핸드폰을 든 군중, 윤성호의 굴욕적인 상태, 바닥에 흩어진 운동기구들을 받아들였다. 성호 씨.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그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윤성호는 그녀를 마주 볼 수 없었다. 자신감 넘치고 지배적인 트레이너로서의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그저 공영에 빠진 겁먹은 아이일 뿐이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알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 서아가 약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뭘 알게 된다는 건데? 내가 물었다. 내 아내가 주먹질도 제대로 못하는 애송이랑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 아, 그건 몇 달 전에 알았어. 윤성호는 유령처럼 서아를 지나쳐 문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43명의 불륜 증인들 앞에서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민 씨, 제발. 그녀가 말했다. 설명하게 해줘.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와 그녀가 되어버린 낯선 사람을 보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서아. 난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는 서아를 지나쳐 출구로 향하다가 이 모든 대결을 넋놓고 지켜본 것이 분명한 파워 피트니스 매니저가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멈췄다. 당신 내 트레이너들 정책이나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마 더 나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도요? 그러고 나서 나는 여전히 헬스장 한가운데서 자신의 굴욕을 녹화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얼어붙어 있는 서아에게 돌아섰다. 서아, 나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 집에 가면 주방 식탁 위에 이혼 서류가 있을 거야. 내 변호사는 이미 너랑 성호의 커피숍 데이트 사진과 문자 메시지 4본을 가지고 있어. 유능한 사립탐정이 단 3주 만에 뭘 파헤칠 수 있는지 알면 놀랄걸. 그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다. 탐정을 고용했어. 특수부대는 적과 맞서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라고 가르쳤지. 나는 말했다. 내 애송이 남자친구는 이게 근육과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어. 너는 내가 늙고 지쳐서 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서아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의 불륜이 이제 공개적인 사실이 되었고 수십 개의 핸드폰에 기록되었으며 아마 이미 서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은 내 명의야. 나는 계속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다. 차도 내 명의고 우리가 결혼할 때 개설했던 공동은행 계좌도 어제 해지하고 돈은 다 옮겼어. 물론 합법적으로. 내가 한 모든 일은 완전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어. 그럴 순 없어.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이미 그랬어. 나는 말했다. 아, 그리고 성호한테 자기 직장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듣자 하니 파워 피트니스에서는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트레이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나는 마지막으로 헬스장을 한번 둘러보았다. 여전히 녹화 중인 군중, 그리고 그의 굴욕이 시작된 웨이트랙 근처에 버려진 윤성호의 물병과 수건을 보았다. 모두들 즐거운 운동 시간 되시길. 나는 말하고 서울의 밤 공기 속으로 걸어나갔다. 6개월 후 나는 서울 시내의 새 아파트에 앉아 진한 커피와 함께 조간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경제 섹션의 한 기사가 내 눈길을 끌었다. 헬스장 체인인 파워 피트니스가 내가 방문했던 지점을 포함한 2곳을 영구적으로 폐쇄했다는 내용이었다. 일련의 바이럴 영상이 브랜드 평판에 손상을 입히고 다수의 회원 탈퇴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윤성호는 다른 헬스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제압당하는 영상이 그를 어디든 따라다녔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공통의 지인을 통해 그가 의정부의 한 보충제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그의 꿈은 30분짜리 영상으로 영원히 박살났다. 서아는 이혼이 마무리된 후 부산에 있는 언니 집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집의 절반을 위해 싸우려 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진 그녀의 불륜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는 협상을 빠르고 내게 유리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이혼법이 유책주의는 아닐지라도 간통은 여전히 여론과 법정 밖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다. 군대를 떠난 이후로 꾸준히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서울숲 주변의 산책로는 내가 왜 처음부터 서울을 사랑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도시의 에너지, 공간과 가능성의 느낌. 부산에 있는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와서 핸드폰이 울렸다. 인터넷에서 그 헬스장 영상 봤어. 오빠가 품위와 자제력으로 대처해서 자랑스러워. 나는 미소 짓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영상은 정말로 바이럴이 되었지만 윤성호가 기대했던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강해 보이는 것과 진짜 강한 것, 보여주기식 근육과 진짜 힘의 차이에 대한 바이럴 교훈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도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윤성호의 삶은 서울 피트니스 커뮤니티 전체에 공유되는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굴욕은 헬스장 회원들이 그의 실패를 오락거리로 삼으면서 소셜미디어에서 무한히 반복되었고, 한때 자신이 지배할 것이라 생각했던 업계에서 재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파괴했다. 서한은 불륜이 공개되자 자신만의 대가를 치렀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한때 그녀를 환영했던 사교계에서의 지위까지 잃고 공개적인 배신의 그늘 아래에서 삶을 재건해야만 했다. 바이럴 영상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물 역할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때로는 배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폭력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도록 내버려둔 다음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마주하도록 이끌어주는 인내심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12년간의 훈련은 나를 아주 잘 준비시켰다.